오늘 경기 유벤투스가 정말 효율적으로 경기를 했어요. 유벤투스가 경기 초반에는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약 10분 동안 유벤투스가 계속 압박을 했거든요. 이 장면도 메렛 골키퍼가 압박을 받으니까 어설프게 패스를 보내줬죠. 그리고 오늘 경기는 라흐마니가 아니라 제주스가 나왔는데, 제주스가 볼을 받을 때 압박을 받으니까 볼을 받는 순간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유벤투스가 압박이 들어가는데 제주스의 패스가 되게 애매하게 김민재한테 흘러갔죠.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유벤투스가 김민재가 볼을 잡을 때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앞선에서 벌써 한 4명의 선수가 막 달려들고 있죠. 근데 김민재가 여기서 침착하게 볼을 톡 찍어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압박을 하러 올라왔다가 김민재가 톡 찍어서 앞으로 볼을 전개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올라왔던 선수들이 무용지물이 되죠. 그러면서 나폴리가 한 번의 탈압박에 성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김민재가 볼을 잡을 때, 이 장면도 유벤투스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죠. 선수를 한 명씩 붙잡아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도 압박을 당하는 상황인데, 이때 김민재가 볼을 줄 곳이 없으니까 그냥 이 사이를 뚫고 자기가 드리블을 합니다. 그래서 볼을 쭉쭉 치고 나가는데 김민재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니까 유벤투스 선수들이 김민재의 스피드를 순간적으로 놓쳐요. 그래서 김민재가 한 번에 뚫고 올라가면서 또다시 한번 유벤투스의 전방 압박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프라인 넘어서까지 김민재가 올라가서 오시멘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유벤투스가 압박을 해보다가 특히나 이 김민재 쪽에서 압박을 너무나 잘 풀어나오니까 전반전 중반부터는 아예 수비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준비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수비를 합니다. 완벽한 4-4-2 두 줄 수비를 보여주죠. 앞쪽에는 밀리크와 미레티,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있고요. 이때 포인트는 뭐냐? 유벤투스가 홈이지만 완벽하게 내려선 다음에 공격을 할 때는 두 명의 선수가 중요합니다. 오른쪽에서는 오른쪽 풀백으로 뛰는 카도라도, 왼쪽에서는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뛰는 코스티치. 이 두 명의 선수가 볼을 끊어내자마자 측면으로 뛰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게 오늘 왼쪽 풀백으로 다닐루가 나왔거든요. 다닐루는 중앙 수비수를 볼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3백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뛰었던 이 소울레는 공격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콰드라도가 올라올 때 중앙으로 들어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어요. 그러니까 포백이었다가 공격으로 나갈 때는 콰드라도가 순간적으로 높게 올라오면서 3백이 되는 거죠. 이러한 전술을 이제 과거에 알레그리 감독이 굉장히 잘 쓰고요. 더 과거에는 이탈리아가 카테나치오라는 이 수비 전형을 통해서 역습으로 나갈 때 잘 사용했던 조나미스타라는 전술이 있거든요. 비대칭 전략인데 이 비대칭 전술을 알레그리 감독이 오늘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습으로 나갈 때 보세요. 콰드라도가 볼을 끊어내자마자 뜁니다. 반대편에서는 코스티치가 끊어내자마자 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 보면 콰드라도가 오른쪽 측면으로 뛰어나가고 왼쪽에서는 코스티치가 뛰어나가면서 역습 상황에서 경기장을 넓게 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라흐마니가 안 나오면서 주앙제주스와 김민재 두 명의 수비 라인이었어요. 근데 라흐마니와 김민재면 그래도 라흐마니가 어느 정도 주력이 되니까 라흐마니가 올라갈 땐 김민재가 뒤에서, 김민재가 올라갈 땐 라흐마니가 뒤에서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데 주앙제주스는 스피드가 워낙에 좀 불안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무조건 주앙제주스가 한 칸 높은 위치에서 수비를 하고 김민재가 가장 최후방에서 수비를 합니다. 이거는 주앙제주스의 느린 수비 커버력을 김민재가 커버를 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오늘 유벤투스가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올 때 할 수 있는 패턴은 당연히 나폴리가 올라오면 그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겠죠. 그런데 이 패턴이 김민재에게 완벽하게 막힙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요, 측면에서 로보트카가 수비를 하고 있는데 로보트카가 수비를 하다가 약간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서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왼쪽에서 뛰어나가는 코스티치가 완벽하게 이 나폴리의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가 자신의 앞쪽에 있는 선수를 마크하고 있다가 코스티치의 드리블이 약간 기니까 직접 뛰어가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제주스가 중앙으로 약간 들어와 주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분명히 측면이 열렸었는데 김민재가 순식간에 달려가서 코스티치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티치가 앞쪽에 공간이 분명히 있었고 밀리크가 뛰어들어가는데 김민재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패스를 부정확하게 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패스가 길게 나가면서 결국에 나폴리 뒷공간을 확실하게 공략하지 못하고 패스 미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김민재의 커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장면이고요. 이런 장면이 이제 또 나오죠. 앞쪽에 있는 밀리크에게 유벤투스가 한 번의 볼을 걷어내는 장면인데 이때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밀리크를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밀리크가 압박을 당하니까 여기서부터 역습이 시작돼야 되는데 밀리크가 결국 압박에 막혀서 볼을 빼앗기죠. 결국에 이게 또 김민재가 역습을 차단하고 올라와서 압박하는 능력 때문에 유벤투스가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역습을 제대로 못 나갔고요. 이런 장면도 있어요. 이 장면 보시면 역습으로 나가고 있고 앞쪽으로 뛰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민재가 올라와 있다가 선수가 뒤로 뛰어들어가니까 커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가 들어가는데 김민재가 이 패스의 길을 잃고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그냥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뒤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김민재가 수비라인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스피드, 피지컬, 앞쪽으로 과감하게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할 수 있는 과감함, 그리고 패스의 방향을 예측해서 빠르게 뛰어가서 패스의 길을 막아버리는 예측 능력 등등 김민재 선수의 또 엄청난 수비력이 발휘가 됐었고, 그리고 이게 참 알레그리 감독의 축구가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알레그리 감독은 수비적이에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죠. 이 좋은 선수들로 왜 수비를 하느냐. 그런데 알레그리 감독은 오늘 홈이지만 끝까지 지킵니다. 계속 수비를 하다가 자신들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약 10분의 시간, 단 5분의 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한 골 만들어서 이겨요. 그게 알레그리 감독의 축구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발휘됐던 게 바로 80분쯤 넘어가면서 알레그리 감독이 갑자기 라인을 올리고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가 계속 공격을 하다가 지쳐 있어서 공간이 엄청나게 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김민재의 커버 능력이 완벽하게 발휘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유벤투스가 한 80분쯤 되니까 역습을 되게 날카롭게 해요. 특히나 디마리아가 교체로 들어오면서 디마리아가 볼을 끊어내자마자 엄청 빠르게 뛰어 올라가죠. 그리고 유벤투스는 끊어내자마자 디마리아 쪽으로 볼을 보내줍니다. 교체로 들어왔으니까 체력도 쌩쌩하죠. 그리고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디마리아가 워낙에 빠르게 뛰어들어가면서 특히나 주앙제주스 쪽을 노려요. 그리고 디마리아와 주앙제주스의 스피드 경쟁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주앙제주스가 이 디마리아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완벽하게 열렸죠. 그래서 디마리아가 주앙제주스의 스피드를 완벽하게 이겨낸 다음에 접고 들어와서 골망을 흔듭니다. 이게 알레그리 감독의 축구거든요. 마지막에 힘을 쏟아서 득점을 만들고 이긴다. 근데 사실은 요 전 장면에서 볼을 끊어냈을 때 반칙이 있었죠. 요 이제 로보트카와 밀리크의 볼 경합 상황에서 반칙이 나오면서 골이 취소가 되긴 했지만 알레그리 감독이 얼마나 역습을 효과적으로 하는지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이렇게 공간이 계속 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김민재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디마리아를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패스가 너무나 잘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들어가는 패스를 김민재가 디마리아가 볼을 잡을 때 과감하게 달려들어서
이 패스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끊어낸 다음에 디마리아가 또 달려드니까 김민재가 슬라이딩 태클로 디마리아의 볼을 빼앗아내요. 그런데 또 디마리아가 다시 일어나서 볼을 잡으니까 이번엔 김민재가 그냥 디마리아를 강하게 맞춰서 골라인 아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후반전 막판에 유벤투스가 갑자기 이 피치를 올리면서 막 몰아붙이니까 여기서 기세를 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가 약간 여기서 조금 더 거칠고 조금 더 세게 수비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도 김민재가 과감하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수비를 했고 디마리아랑 싸울 때 과감하게 태클을 했고 그리고 디마리아를 의도적으로 강하게 맞춰서 골라인 아웃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김민재가 디마리아 앞에서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디마리아가 지나가는데 완전 환호를 해요.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유벤투스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딱 이 시점이 유벤투스가 갑자기 올라와서 기세를 막 이끌어 나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그냥 이 기세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환호를 한 거죠. 조금 더 과감하게 하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디마리아가 한번 이렇게 툭 치고 갔죠. 그리고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유벤투스도 정말 이게 끝까지 정말 열심히 했고 너무 멋진 장면이 나왔는데 이 장면이죠. 이게 오늘 경기에서 가장 멋졌던 장면이거든요. 디로렌초가 올라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측면에 공간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역시나 유벤투스의 역습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라비오, 측면으로 돌아뛰는 교체로 들어온 키에사가 뛰어가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선수를 김민재 혼자 막아야 됩니다. 넓은 공간에서. 근데 이때 안쪽으로 라비오가 끌고 들어오니까 일단 김민재가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들어가 있을 때 키에사가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당연히 키에사가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김민재는 두 명의 선수를 마크해야 되니까. 근데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김민재가 바로 방향을 바꿔서 키에사를 따라가요. 그래서 키에사가 크로스를 올리려는 순간 김민재가 정말 빠르게 달려가서 키에사를 방해합니다. 너무 이게 공간 커버가 정말 완벽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키에사가 김민재가 달려오니까 키에사가 한번 툭 치고 달리죠.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의 수비가 완벽했는데 키에사가 거의 나가려는 볼을 또 끝까지 따라가서 어떻게든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게 득점이 될 뻔했죠. 그런데 키에사가 이렇게 끝까지 나가서 살려냈던 볼이 결국 골라인 아웃이 됐어요. 이게 오늘 경기 유벤투스도 그렇고 나폴리도 그렇고 두 팀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김민재는 김민재대로 넓은 공간을 정말 잘 커버했고 키에사는 키에사대로 김민재의 수비가 너무 좋으니까 끝까지 따라가서 골라인 아웃을 나가는 걸 아슬아슬하게 살려낼 뻔했고 이거는 정말 키에사도 그렇고 김민재도 그렇고 너무나 멋있는 장면이었다. 계속해서 유벤투스가 마지막에 밀어붙여요. 이 장면이었죠. 결국에 유벤투스가 노렸던 건 김민재가 있는 이 오른쪽 공간은 사실은 뚫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주앙 제주스가 있는 왼쪽 공간을 계속 노립니다. 이 장면도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콰도라도에게 패스를 유벤투스가 찔러주고 주앙 제주스와 콰드라도의 스피드 경쟁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아까 디마리아의 장면과 똑같죠. 그런데 주앙 제주스가 뛰어들어갈 때 콰드라도의 스피드가 더 빠르니까 이 싸움에서 콰드라도가 이깁니다. 근데 이겼는데 콰드라도가 약간 스피드를 주체하지 못하고 넘어져요. 주앙 제주스랑 부딪혀서. 그래서 여기서 유벤투스가 몰아붙이다가 콰드라도가 올라온 상황에서 나폴리가 역습을 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게 사실은 PK를 불 정도는 아니었죠. 그리고 여기서 나폴리의 결정적인 득점이 나오는 거죠.
오히려 콰드라도가 올라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니까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간 라스파도리를 막을 선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 라스파도리의 멋진 득점이 나옵니다. 발리 슈팅. 요게 이제 치명적이었고, 오히려 이 콰드라도가 올라가면서 이 주앙 제주스의 그 느린 스피드를 정말 유벤투스가 90분 내내 잘 공략했는데, 이 공략을 했던 것이 오히려 역으로 실점을 당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90분 끝날 때까지 유벤투스도 그렇고 나폴리도 그렇고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했고, 여기서 이제 김민재의 효과, 여기서 팀이 흔들릴 때 어쨌든 수비가 받쳐줬기 때문에 나폴리가 결승골을 만든 거거든요. 김민재의 수비가 정말 대단했던 건 이런 장면들 때문이에요.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서 완전히 열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김민재가 자신의 뒤에 있는 선수를 인지하고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선수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니까 당연히 크로스가 앞으로 오겠죠. 근데 김민재가 이 크로스의 방향을 완벽하게 읽고 앞쪽으로 뛰어들어가서 크로스를 끊어버립니다. 이런 장면들. 분명히 유벤투스가 역습을 못했던 것도 아니고 역습을 너무나 잘했는데 김민재가 마지막 순간에 계속 끊어내요. 이것도 너무나 멋있는 예측 수비고, 김민재가 끊어내니까 분명히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볼이 도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이 나폴리의 정신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키에사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주는데 역시나 김민재가 이 크로스를 예측하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걷어냅니다. 여기서 김민재가 볼을 걷어내죠. 근데 걷어냈을 때 다시금 한번 유벤투스가 볼을 집어넣으니까 이번엔 김민재가 뒤로 들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나오면서 볼을 또 걷어내요. 끈질기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선수 오시맨입니다. 오시맨이 정말 90분 내내 뛰었는데 앞으로 볼을 걷어내니까 이 볼을 따라서 또 뛰어가요. 이게 나폴리의 끈질김의 정신이죠. 나폴리 정신이죠.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오시맨만 아니었어도 여기서 그냥 볼을 잡아서 다시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시맨이 뛰어가니까 수비수가 등을 지고 오시맨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 돼요. 심지어 오시맨이 96분인데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압박을 당하니까 결국 유벤투스가 스로인을 내줄 수밖에 없었죠. 오늘 경기의 승리가 정말 뜻깊은 건 나폴리 입장에서 그동안 유벤투스를 넘어선다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었죠. 리그에서. 그런데 특히나 그 이과인이 유벤투스로 이적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당연히 리그에서 유벤투스가 위, 나폴리가 밑에 있는 구단이었는데 오늘 경기를 승리하면서 나폴리가 사실상 우승을 확정짓는 경기였어요. 나폴리가 오늘 경기를 이기면서 승점 78점이 됐고요. 그리고 라치오가 이번 라운드에서 패배하면서 승점 61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7경기 동안 나폴리가 승점 4점만 얻으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짓고요. 그리고 이거는 라치오가 남은 7경기를 모두 이겼을 때를 가정하는 거니까 혹시나 라치오가 한 경기라도 미끄러진다 라고 하면 나폴리는 한 경기만 승리해도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나폴리가 우승을 확정짓는 거피셜이 되는 경기였다.